안녕하십니까. 교양대학 박혜랑입니다. 이번 강의는 서술의 방식 중, 글의 서술 방식 중 묘사와 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의 서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묘사와 서사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식의 서술을 실습한다면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습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글의 서술 방식 중 묘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묘사적인 글쓰기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서술 방식 중 서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서사적인 글쓰기 방법을 연습할 것입니다. 묘사와 묘사적인 글쓰기 연습, 서사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묘사입니다. 아침 배경이죠. 등대가 있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요. 자, 묘사란 언어에 의해 사물의 현상을 전달하고 물체의 독특한 행위와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으므로 그 특징의 인상을 관찰하여 근접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양, 환경, 색채, 비교, 위치, 소리, 감촉, 관계 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찾아내어 감정에 적절한 환경을 그려내는 심리적 양상도 포함됩니다. 묘사에는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묘사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객관적인 묘사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또 설명문의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묘사는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거나 화가가 정물화를 그리듯이 대상을 보이는 대로 세밀하게 그리는 서술 방식입니다. 글쓴이는 그 대상의 형태, 색깔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 묘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2자연관 B102 강의실에는 2개의 문과 6개의 창문이 있다. 6개의 창문 중 4개의 창문에만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필 자국이 남아있는 초록색 칠판이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칠판 앞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탁, 책상, 의자가 놓여 있다. 강의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흰 책상과 파란 의자가 각각 54개 배치되어 있다. 학생이 쓴 글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관적 묘사입니다. 주관적 묘사는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 글쓴이의 눈에 보이는 실체와 대상을 통해 연상되는 상상되는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연상되거나 상상되는 이미지는 대부분 글쓴이 자신의 체험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은 풍부한 묘사의 방법을 통해 개성적이고 독창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나 에세이를 통하여 자신의 주관적 감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묘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른 봄 미쳐 잔디가 푸르러지기 전에 예서제서 푸릇푸릇 고개를 고추 세우고 올라오는 풀은 틀림없이 잔디가 아니다. 나는 그런 풀을 나도 잔디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차없이 뽑아버린다. 나도 잔디는 저항 없이 잘 뽑히는 걸 보면 착한 풀이다. 나의 노역이 고대해지는 건 꽃밭에서 일년초들이 싹트고 잔디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바로 5월 요즘 같은 계절이다.
클로브들은 잔디 사이에 그들만의 질기고 치밀한 그물망을 만들고 민들레, 냉이, 새금풀, 질경이를 비롯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잡초들이 하룻밤 새에도 5cm에서 10cm씩 자라서 여발한 듯이 하얀 꽃을 피우기도 한다. 예서제서 푸릇푸릇 이러한 표현에서 고추 세우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묘사했습니다. 주관적 묘사에서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가 대상의 지배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중심부는 정밀하게 진술하고 주변부는 간략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 감각적인 인상을 부각시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느낌을 독창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로는 강의실 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는 것, 또 두 번째는 옆 친구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묘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고 맑은 하늘 아래 집이 있는 모습과 또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의 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서사입니다. 서사는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글로 된 것이나 말로 된 담론으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묘사가 정지된 대상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라면 서사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화자를 통해 전달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서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이나 사건의 추이를 서술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시간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앞뒤 관계나 문맥적 연관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요. 또 서사는 사건의 시간적 진술, 또 의미 있는 사건을 시간적 전개를 과정을 통해 기술하는 글쓰기 양식입니다. 사건은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편적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서사는 3요소가 있는데요. 행동, 시간, 의미라는 3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사는 행동의 표현에 중점을 둡니다. 묘사는 고정된 세계의 화상을 제시하는 반면에 서사는 움직이는 실체로서 생명감을 가지고 생동하는 화상을 제시합니다. 서사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직접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사의 움직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서사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움직임의 과정이 완결되는 동안에 시간이 한 단위의 시간을 이루게 됩니다. 문학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비순차적인 시간 혹은 선택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사의 사건입니다. 서사에서 사건은 단순한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의미의 연계성을 가진 일련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죠. 움직임의 과정이 사건의 요점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를 서사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자, 형제는 떡 한쪽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콩앙줌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지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벼가 무럭무럭 나달이 탱글탱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어느 날 밤에 형님은 아우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줘야겠어. 하고 아우 집에 벼를 가득 날라주었어요. 그날 밤에 아우는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하고 형님의 집에 벼를 가득 날라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형과 아우는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볕단을 한 짐 가져놨는데 왜 그대로지? 하고 머리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형은 어제보다 많이 가져놔야겠다 하고 볕단을 더 많이 지고 날랐어요. 같은 날 밤에 아우는 어제 너무 조금 가져다 드렸나? 좀 더 많이 가져다 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에 형과 아우는 이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대로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에 형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볕단을 지고 서로의 집을 향해 갔어요. 그러다가 둘은 딱 마주쳤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제야 형과 아우는 볕단이 왜 그대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형과 아우는 서로에게 고맙다며 껴안고 울었어요. 그 후로도 형과 아우는 떡 한 쪽, 콩 한 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이 글에서 옛날이라는 시간,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나다리 탱글탱글 이런 표현들, 또 어느 날 밤 가득 날라 주었어요. 그날 밤에 또 다음날 아침, 또 다음날 아침 머리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또 그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들, 그 후로도 껴안고 울었어요. 그 후로도 형과 아우는 떡 한 쪽, 콩 한 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서사적인 3요소를 고루 갖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적인 글쓰기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 서사 내용에서 핵심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사의 내용에 따라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서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사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할 경우 기준을 세워 몇 개의 단락이나 양상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사의 내용을 서술해 나갈 때 일정한 기준을 세워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나 시제 표현에 유의하고요. 여섯 번째가 서사의 내용에 따라 개성 있는 문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로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생각해 보고 나의 삶에 대해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글쓰기 방법 중 서사와 묘사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학생들의 글쓰기 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묘사와 서사에 해당하는 사례글을 보고 또 실습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 학생들이 글쓰기 역량과 사고력 역량은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의 서술 방법, 묘사와 서사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